아저씨, 빨리 닫아주세요. 비에 젖은 소녀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와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어요. 왜 이러십니까? 숨을 가파르게 몰아쉬는 여성은 대답도 못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소란인데 이러십니까? 다시 한번 회장은 그녀에게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회장은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는 내내 그녀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재벌 회장은 그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한 젊은 여자가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22살의 정소은이었습니다. 소은의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거친 숨소리가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발밑에선 물웅덩이가 튀고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았지만 본능이 계속 달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진동이 허벅지에 느껴질 때마다 소은의 심장도 덩달아 철렁거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멈추지 않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은은 달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니 역시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면 계속 걸어올 게 뻔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피하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안에 정리하자고요. 내가 보증 선 거 알고 있어. 형이 지금 찾고 있다고.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협박조였습니다. 소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보증 그 단어만 들어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친구를 믿고 도장을 찍었던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택시라도 잡으려고 달리면서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배차 실패만 반복됐습니다. 빗길이라 그런지 지나가는 차들도 소은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비에 젖은 여자를 태워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CCTV가 있는 곳, 기록이 남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남는 곳으로 가야 안전했습니다. 골목을 지나면서 소은은 본능적으로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기 구석가게 앞, 저기 건물 입구하지만 후미진 골목의 CCTV들은 대부분 꺼져 있거나 각도가 이상했습니다. 제대로 찍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골목 끝 대로변 건너편에 큰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과 오피스가 함께 있는 복합 빌딩이었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CCTV 24시간 보안이라는 안내판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밝은 조명이 로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로 가면 기록이 남아. 소은은 횡단보도를 향해 뛰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없는 틈을 노려 건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생각보다 미끄러웠습니다. 발을 헛디딘 소은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그 순간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끈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손수건, 립밤, 작은 거울 빗물 고인 도로 위로 물건들이 흩어졌습니다. 소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지갑만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소은은 재빨리 몸을 숙여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빗물에 젖은 가죽 지갑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머지 물건들은 아쉽지만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소은은 지갑을 재킷 안쪽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다시 뛰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 빌딩 로비로 향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은은 로비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을 남겼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CCTV가 여러 대 보였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기록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습니다. 소은은 잠깐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쪽을 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복도 쪽에 경비실이 보였고 경비원이 한 명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려가서 도움을 청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회전문이 빙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로비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쪽이야. 저기 갔어. 소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시선을 돌려 출구를 찾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홀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소은은 그쪽으로 방향을 꺾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서 끽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복도를 돌아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섰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자는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익숙한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 같았습니다. 바로 한서준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찰나였습니다. 문 양쪽이 천천히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소은이 숨을 헐떡이며 막판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소은은 미친 듯이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연타했습니다. 닫혀, 제발 닫혀. 작게 중얼거리면서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복도 쪽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향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문 좀. 남자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손이 문틈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그 직전에 철컥 소리를 내며 완전히 닫혔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등을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귓가에서 자기 심장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일단은 괜찮아. 하지만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소은은 문득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남자가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낯선 남자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단둘이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 좀 숨겨주실 수 있을까요? 서준은 젖은 머리에 겁에 질린 눈빛의 젊은 여자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판단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짧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뒤로 오세요. 엘리베이터가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표시등이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2층, 3층, 4층. 좁은 공간 안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소은의 젖은 옷에서 물방울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은은 서준이 말한 대로 그의 등 뒤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을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최대한 죽였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소은은 그날 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5층, 6층, 7층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소은의 심장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소은의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뚝뚝뚝 바닥에 작은 물웅덩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상대방한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으니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계단으로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앞을 바라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은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직접 쳐다보진 않지만 분명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소은도 슬쩍 서준을 관찰했습니다. 정장 차림인 걸 보니 회사원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옷의 재질이나 손목에 찬 시계를 보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 사는 건가? 소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걸 보니 이 건물과 관련이 깊은 사람임은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쫓아온 거예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캐묻는 투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빚쟁이한테 쫓긴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길 내쫓을까요? 그게... 소은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설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서준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 짧은 대답에 소은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끈질기게 따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시면 다시 위험해질 거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면 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소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준이 소은을 잠깐 돌아봤습니다. 엘리베이터 조명 아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어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린애네 20 넘었을까? 서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굴 윤곽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누군가를 닮았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약간 갸웃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걸까요? 뭐지 이 느낌은?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20여 년 전 빗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던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아린. 서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여자와 할인이 닮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눈빛이랄까, 겁먹은 표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기운이 비슷했습니다. 서준은 잠깐 시선을 거뒀습니다. 오래된 기억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고 말이죠. 엘리베이터 안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필요한 것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밝혀도 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소은이요. 정소은 씨. 서준은 그 이름을 한번 되뇌었습니다.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목적층에 도착했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서준이 먼저 밖으로 나가면서 소은에게 말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소리내지 말고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준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젖은 신발이 카펫을 적실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조차 크게 날까봐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서준은 복도를 따라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다른 문들과는 확연히 다른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반 사무실 문보다 훨씬 두꺼워 보였습니다. 방음문 같았습니다. 문 옆에는 카드키를 찍는 단말기와 비밀번호 패드가 함께 설치돼 있었습니다. 여긴 뭐지? 보통 사무실이 아닌 것 같은데. 소은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질문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카드키를 꺼냈습니다. 단말기에 카드를 대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비밀번호 6자리를 눌렀습니다. 삐빅.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준이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내부는 어둠침침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서준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벽에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소은은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안내하는 낯선 공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밖에 있는 게 더 위험했습니다. 복도에 서 있다가 누군가한테 발견되면 끝이었습니다. 서준이 안에서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소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이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곳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음악 장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믹싱 콘솔, 스피커, 헤드폰 한쪽에는 기타 여러 대가 스탠드에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키보드와 신디사이저가 보였습니다. 서가에는 악보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CD들도 정리돼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걸 보니 자주 사용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는 작은 녹음 부스까지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작은 방 안에 마이크 스탠드가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음악 작업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공간 같았습니다. 서준은 소은이 주위를 둘러보는 동안 조명을 조금 더 밝게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은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겁먹은 눈빛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단단한 게 느껴졌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거였습니다. 서준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정아린도 저랬습니다. 힘들어도 쉽게 울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 서준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후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이 아이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소은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여기까지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계세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 소은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물 좀 드세요.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소은의 손에서 물병을 받아 뚜껑을 열어줬습니다. 과한 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만 도왔습니다. 소은은 감사합니다 하고 작게 말하며 물을 받았습니다. 서준은 소은이 물을 마시는 동안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하필 이 건물로 들어왔을까요? 수많은 건물 중에서요.
왜 하필 이 건물로 들어오셨어요? 소은은 물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CCTV가 있어서요. 기록이 남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판단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이 또 할인을 닮았습니다. 할인도 그랬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으로 움직였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과거를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조금 진정이 된 건지 물을 마시며 작업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악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벽면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연 포스터도 있었고 악보를 액자에 넣어둔 것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것 같은 악보였습니다. 모서리가 약간 발해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겨울.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20여 년도 더 된 거였죠. 소은은 그 악보를 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왠지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간 전체가 그랬습니다. 너무 사적이고 너무 조용했습니다. 여기 정말 들어와도 되는 걸까? 소은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엔 숨을 곳이 필요해서 따라왔지만 막상 들어오고 보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회사원 같긴 한데 이런 비밀스러운 공간을 가진 걸 보면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작게 말했습니다. 저 여기 정말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곳 같은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그 말에 소은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쫓아낼 생각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소은이 물을 다 마신 걸 보고 작은 수건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머리라도 좀 닦으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소은은 감사합니다 하고 수건을 받았습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의 판단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왔습니다. 감정보다 이성이 앞섰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으면 무작정 사람한테 도움을 청했을 텐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모습이 자꾸 옛날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아린도 그랬습니다. 힘들 때도 함부로 울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서준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이제 조금 잠잠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머릿속에 문득 궁금증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는 몇 살일까? 2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려 보였습니다. 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캐묻는 게 실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으면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몇 살이에요? 소은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다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나이를 묻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22이요. 그 순간 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22. 서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정아린과 헤어진 게 23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 그때 할인은 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22이라는 나이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은 더 묻고 싶었습니다. 생일은 언제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무 캐묻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건 이상했습니다.
서준은 그냥 낮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랑 비슷하네. 소은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뭐가요? 소은이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조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괜찮은 건가? 소은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창밖 빗방울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그러니까 할인이랑 헤어진 게 2002년이었고 그때 할인이는 머릿속에서 숫자가 겹쳤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서준은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됐습니다. 소은은 서준이 생각에 잠긴 사이 젖은 재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도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가죽이 축축했습니다. 좀 말려야겠다. 소은은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펼쳐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거였죠. 지갑을 펼치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지갑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기울었습니다. 안에 넣어뒀던 것들이 빠질 듯 말 듯 흔들렸습니다. 특히 지갑 안쪽 칸에 넣어둔 사진 2장이 삐죽 튀어나왔습니다. 소은은 재빨리 지갑을 바로 잡았습니다. 사진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사진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서준은 그걸 봤습니다. 사진. 오래돼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준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소은은 황급히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꼭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사진. 왜 이 아이는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지갑만은 꼭 쥐고 있었을까요?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걸까요? 서준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해. 뭔가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할인과 관련이 있다면 사진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출생 기록, 보호시설 기록, 모든 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야 해. 티나지 않게. 소은은 지갑을 품에 안은 채 서준을 힐끗 봤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나이를 물었는지, 왜 갑자기 표정이 흔들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자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곳에 있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은은 지갑을 품에 꼭 안은 채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건지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도망치고 쫓기고 이제야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서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2이라는 나이, 어딘가 낯익은 느낌, 그리고 지갑 속 사진. 너무 앞서가는 건가? 그냥 우연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려 소은을 봤습니다. 소은은 소파에 앉아 지갑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서준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지로 지갑을 조심스럽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가죽을 살살 두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지갑을 펼쳐서 안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펼치는 순간 안에 넣어뒀던 사진 2장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은이 황급히 잡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사진 2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은은 재빨리 몸을 숙여 주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시선이 먼저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찍힌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소녀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아마 소은이었을 겁니다. 어렸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같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시절의 서준으로 보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쿵! 물병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뚜껑이 닫혀 있어서 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물병을 놓친 걸 봤습니다. 서준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인. 정할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서준이 사랑했던 여자였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기억하는 그 웃음이었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소은의 것이었습니다. 허락 없이 만질 수 없었습니다. 소은은 재빨리 사진 2장을 주워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표정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놀라는 거지? 소은은 불안해졌습니다. 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분 이름이 뭐예요? 소은은 사진을 꽉 안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엄마 이름을 묻는 걸까요? 하지만 거짓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정할인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서준은 작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할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끊겼습니다. 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3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반응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를 알아? 소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진을 더 꽉 안았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엄마를 아세요? 서준은 대답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첫사랑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할 순 없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 짧은 대답에 소은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요? 얼마나 예전에요?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됐어요. 20여 년 전쯤. 소은은 계산했습니다. 20여 년 전이면 자기가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을 알았다고. 소은은 사진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엄마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 이제 보니 그 남자가 지금의 서준과 닮았습니다. 훨씬 젊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봤습니다. 그 사진들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소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늘 지니고 다니던 거예요. 소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 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서준은 차마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셨어요. 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인이 세상에 없다니.
서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애도의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반응을 보고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한테 뭐였던 거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정아린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 정소은이 할인의 딸이라는 것. 사진 속에서 할인이 안고 있던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확실해 보여도 사진 2장으로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기록, 문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은 씨 사진만으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은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요. 제대로 된 기록으로요. 소은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한테 뭔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은 사진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함부로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소은에게는 엄마의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서준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하지만 숨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서준은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정아린 할인이가 엄마가 됐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의 얼굴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았던 거지? 소은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준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질문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아버지는요? 어머니가 결혼은 하셨나요? 캐묻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소은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엄마가 혼자 키우셨어요. 그 한 문장. 서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정아린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서준은 왜를 묻고 싶었습니다. 왜 혼자 키웠는지, 왜 아무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시선이 허공으로 흘렀습니다. 창밖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혼자 키웠다고. 서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준은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인 씨는 지금은 어떻게? 끝까지 묻지 못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이제 이것만 남았어요라고 했을 때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소은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삼키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 한마디. 서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병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뚜껑을 잡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은은 서준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거지? 소은은 묻고 싶었습니다. 왜 미안해하는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그저 지갑만 꽉 쥐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든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서준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세상을 떠났다니.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았으면, 내가 더 찾아봤으면.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23년 전 서준은 할인을 놓쳤습니다. 가족의 반대에 현실에 벽 수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서준이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혼자가 됐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혼자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서준은 입술을 깨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작업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소은은 소파에 앉아 지갑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왜 아저씨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소은은 속으로만 물었습니다. 엄마는 살아생전 아빠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은이 물어보면 그냥 웃으며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엄마가 이 사진을 꺼내볼 때가 있었습니다. 멍하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소은이 다가가면 황급히 지갑에 넣곤 했습니다. 소은은 그때 궁금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가 누군지.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저씨였구나. 소은은 서준의 등을 봤습니다.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서준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은 다시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붉었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봤습니다. 밖은 아직 위험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계세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서준은 잠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감정에만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확인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근거요? 서준은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출생 기록, 보호시설 기록, 모든 걸 조용히 확인할 거예요. 소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제 기록을 확인하시려는 거예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았습니다. 서준은 그저 짧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쉬세요. 내일 얘기해요. 소은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습니다. 소은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준은 작은 담요 하나를 꺼내 소은에게 건넸습니다. 덮고 주무세요. 제가 옆방에 있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소은은 담요를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최가람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급한 일이 생겼다. 메시지를 보내고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나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어.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아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박 작업실에 있는 소은. 할인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서준은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준은 일어나 작업실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소은은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메모를 남겼습니다. 잠깐 나갔습니다. 곧 돌아올게요.
배고프시면 냉장고에 있는 거 드세요. 메모를 테이블에 놓고 서준은 작업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서준은 비서실장 최가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건물 아래층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가람은 서준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서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한 아이를 만났어요. 정소은이라는 아이인데. 서준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쫓기던 아이 사진, 그리고 정아린이라는 이름. 가람은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아린이요? 그분이 회장님의. 가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첫사랑 이야기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람은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어떤 근거를 찾으시려는 겁니까? 서준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출생 관련 기록, 보호시설 인계 기록, 이동 기록 시간선을 연결해야 해요. 정아린 씨의 사망 확인 기록도 필요하고요. 가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가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일 위험합니다. 태경 부회장님이 알게 되면.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티나지 않게 해야 해요. 가능한 정상 루트로 조용히 진행하세요. 가람은 잠깐 고민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일이 커지면. 서준은 가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람씨, 할인이 딸일 수 있어요. 그 아이를 그냥 놓칠 수 없어요. 가람은 서준의 눈빛을 봤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람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서준은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로비 CCTV 영상이랑 출입 로그, 내부 보안 등급으로 잠가두세요. 외부로 새지 않게요. 가람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람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작업실에서는 소은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잠깐 당황했다가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 여기구나. 소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메모를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나갔다고. 소은은 혼자 남겨진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엔 긴장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보니 더 신경 쓰였습니다. 벽면의 악보들, 오래된 기타들, 먼지 쌓인 CD들. 모든 게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소은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높은 층이라 아래가 까마득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지? 소은은 불안했습니다. 쫓아오던 사람들이 아직도 찾고 있을까요? 소은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직 꺼져 있었습니다.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소은은 작업실 구석에 놓인 옷걸이를 봤습니다. 깨끗한 셔츠와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마 서준이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 진짜 날 도와주려는 건가? 소은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먼저 로비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뛰어들어온 소은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가람은 해당 영상을 내부 보안 등급으로 잠갔습니다. 출입 로그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차량 배치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소은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준비였습니다. 보안 등급도 조정했습니다. 15층 작업실 구역의 접근 권한을 더 강화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작은 행정 흔적들이 남았습니다. 결제 문서, 배차 기록, 보안 등급 변경 로그. 평소라면 눈에 띄지 않을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눈으로 보면 분명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서준은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작업실에 있는 소은한테 가 있었습니다. 지금쯤 깨어났을까? 무서워하진 않을까? 서준은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가람이 옆에서 슬쩍 눈치를 줬습니다. 서준은 정신을 차리고 회의에 집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한태경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의 형이자 경쟁자였습니다. 태경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비서실 움직임이 바쁘던데요? 무슨 프로젝트라도 있으세요? 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태경은 계속 웃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경은 잠깐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그냥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자마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태경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실 움직임 체크해. 최근 며칠간 뭐 했는지 다 가져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가람이 서준에게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출생 기록 확인했습니다. 정소은 씨, 2002년 3월생 맞습니다. 서준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2002년 3월. 할인과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가람이 계속 보고했습니다. 보호시설 인계 문서도 찾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요. 정확하게만 해주세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태경 부회장 쪽에서 제 동선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벌써? 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숨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조심하면서요. 저녁 태경의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부회장님, 최근 비서실 움직임입니다. 태경은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차량 배치, 보안 등급 상향, 15층 구역 접근 권한 강화.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5층? 거기 뭐가 있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개인 작업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업실 형이 거의 안 쓰던 곳인데. 태경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지켜봐. 뭔가 더 움직이면 바로 보고해. 태경은 창밖을 봤습니다. 형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겠어. 태경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은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은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들어오자 소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 드셨어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서준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소은은 받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준은 소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태경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소은이 도시락을 먹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서준도 굳이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제가 옆방에 있을 테니 편히 주무세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준은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은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요를 덮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 엄마를 알았대. 엄마 사진 보고 저렇게 흔들렸어. 소은은 지갑을 꺼내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엄마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 젊은 시절의 서준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 사람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 소은은 궁금했지만 이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소은은 한숨을 쉬고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쯤 소은은 잠에서 깼습니다.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엄마 꿈이었습니다. 소은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간접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소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소은의 머릿속이 단순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도와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건물, 비밀번호로 잠긴 작업실, 비서실, 회장. 소은이 속한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 휘말리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소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했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지와 펜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펜을 들고 쪽지를 썼습니다. 글씨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덕분에 몸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더 쓰고 싶었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은은 쪽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재킷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지갑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사진 2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엄마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 소은은 사진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랑 많이 친했나 보네. 그 생각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해. 소은은 지갑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명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집어들었습니다. 한서준 회장.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라고? 순간 놀랐습니다. 그냥 높은 직급인 줄만 알았는데 회장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사람 회사 건물이었구나. 하지만 소은은 곧 명함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회장이든 뭐든 소은의 인생과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서준이 자고 있는 방을 봤습니다. 미안해요. 근데 전 일해야 할 것 같아요. 소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소은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벽이라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졸고 있었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길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건물을 빠져나오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건물 곳곳에 CCTV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남겠지. 소은은 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여기 있었다는 기록, 그 사람이 도와줬다는 기록.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소은은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기차역 방향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역 주변엔 항상 누군가 있었습니다. 노숙자, 택시기사, 새벽 청소 노동자. 소은은 그 사람들 틈에 섞였습니다. 휴대폰은 켜지 않았습니다. 켜면 또 전화 올 거야. 위치도 추적될 거고. 소은은 변수를 차단했습니다. 그저 사람들 틈에 섞여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한편 작업실에서는 서준이 새벽 6시쯤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소은 생각에 계속 깼습니다. 서준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업실은 조용했습니다. 소은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준은 소파 쪽을 봤습니다. 담요만 덮여 있었습니다. 소원은 없었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보였습니다. 서준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몸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준은 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파 옆을 봤습니다. 어젯밤 소은이 지갑을 놓았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을 챙겨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또 놓쳤네. 서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3년 전에도 놓쳤습니다. 할인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인의 딸까지 놓쳤습니다. 서준은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겁먹었구나. 그래서 도망친 거야. 서준은 이해했습니다. 소은 입장에선 무서웠을 겁니다. 낯선 사람, 낯선 공간, 너무 다른 세계. 하지만 이대로 놓칠 순 없었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내 가람에게 전화했습니다. 가람 씨. 네, 회장님. 소은 씨가 나갔어요. 가람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언제요? 아마 새벽에 CCTV 확인 가능해요.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후 가람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새벽 4시 30분경 로비를 빠져나간 게 확인됩니다. 서준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6시 10분.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방향은 기차역 쪽으로 보입니다. 서준은 결정했습니다. 찾아야 해요.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인이 딸일 수 있어요. 놓치면 안 돼요. 가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권력으로 찍어 누르듯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소은은 더 도망칠 것입니다. 서준은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을게요. 회장님이 직접요? 네. 도망치는 아이의 동선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가람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준비하고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평상복으로 입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준은 작업실을 나서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정소은 꼭 찾을 거예요. 서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새벽 거리로 나섰습니다. 기차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소은을 찾기 위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준은 기차역으로 향하면서 가람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가람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CCTV로 추적할까요?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찾을게요. 하지만 그게 더 빠를 텐데요.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망치는 아이의 동선을 이해해야 해요. 그래야 진짜로 찾을 수 있어요. 가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기차역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벽 6시 반. 거리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 주변은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대합실로 들어갔습니다. 벤치마다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소음은 없었습니다. 편의점 앞도 봤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이 물건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계속 걸었습니다. 24시간 카페, 패스트푸드점, 찜질방 새벽에도 문 여는 곳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까지 체크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갈까 생각하며 움직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서준은 작은 24시간 카페 앞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물 한 잔만 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카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이 딸랑 울렸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났습니다. 또 소은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놀람보다는 지친 반응이었습니다. 서준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소은은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역 주변을 다 돌아봤어요. 제가 직접요. 소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랑 어떤 사이셨는데요? 절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예요?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소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숨겨주신 건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소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런 일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무서워요. 서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은이 도망친 이유를 말이죠.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너무 큰 관심, 알 수 없는 이유들. 서준은 계산적으로 설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앞섰습니다.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소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준은 계속했습니다. 평생 잊은 적이 없었어요. 놓친 걸 계속 후회하며 살았고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린 씨 딸을 만났어요. 하린 씨가 혼자 키웠고 이제 세상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소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서준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마음 때문이에요. 당신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제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소은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소은은 작게 물었습니다.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서준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서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소은은 그 말을 듣고 무언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악의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소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무서워요. 아저씨가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소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무서운 게 당연해요. 서준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강요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어요. 소은이 서준을 봤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확인만 해요. 유전자 검사요.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린 씨 딸인지 그리고 혹시. 서준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말하기엔 이른 것 같았습니다. 일단 확인만 하고 싶어요. 강요는 안 해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거예요. 소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니. 왜 내 유전자를 확인하려는 거지? 소은은 테이블에 놓인 지갑을 봤습니다. 아까 돈을 세어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도망다니면 며칠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휴대폰을 켜면 또 쫓아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은은 막막했습니다.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요. 소은은 서준을 봤습니다. 왜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서준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린 씨한테 못해준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서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한테라도 뭔가 해주고 싶어요. 소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 좀 할게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준은 명함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결정되면 연락주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서준은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꼭이요. 소은은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소은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소은이 안전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서준은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은을 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소은이 결정할 때까지 서준은 기다릴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은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길 건너편 벤치에 앉아있는 서준을 발견했습니다. 소은은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소은이 멈춰 섰습니다. 한 발짝 정도 거리를 두고요. 아직 여기 계셨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위험할까봐요. 소은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검사해볼게요. 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요? 소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서준은 귀 기울였습니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결과를 제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해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소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랑 얼굴은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소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당신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소은은 잠깐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소은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진행할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위해 조용한 호텔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소은은 그곳에서 머물며 검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낯선 호텔 혼자 있는 시간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서준 회장, 오늘 이사회 참석. 화면에 서준이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은은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회장이구나. 자기가 만난 그 사람이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가끔 도시락을 보냈습니다. 쪽지도 함께 넣어 보냈습니다. 오늘도 괜찮아요?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소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되던 날 작게 네 한 글자만 적어 보냈습니다. 한편 가람은 기록 연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생 기록, 보호시설 인계 문서, 이동 기록, 정아린의 사망 확인서. 모든 시간선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가람은 서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모든 기록이 연결됐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아린의 사망 확인서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인이 정말 떠났구나. 서준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검사는 언제 결과 나와요? 가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가람이 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람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일치합니다. 서준은 전화를 든 손이 굳었습니다. 일치. 정소은이 자기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서준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온 건 후회였습니다. 할인이는 혼자였고, 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서준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소은을 만났습니다. 소은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은 씨 결과가 나왔어요. 소은이 몸을 굳혔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소은 씨, 제가 당신 아버지가 맞아요. 소은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일치했어요. 제가 당신 친아버지예요. 소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직 꺼놓은 상태였는데 충전하려고 잠깐 켰던 참이었습니다. 알림이 여러 개 떴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소은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벌 회장 사생아 은폐 의혹. 한서준 회장 혼외자 존재 드러나. 소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준도 뉴스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태경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즉시 가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가람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회장님, 태경 부회장 쪽에서 언론에 흘렸습니다. 사생아 프레임으로요.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소은은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기사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재벌들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사생아를 몰래 키웠다니. 회사 돈으로 키운 거 아니야? 소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나 때문에.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태경 때문이에요. 절 공격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서준은 소은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소은은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뉴스에 다 나왔는데요. 서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실로 맞설 거예요. 거짓말로 시작하지 않을 거예요. 소은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거예요. 할인 씨가 혼자 당신을 키웠고 제가 최근에야 알았다는 걸 밝힐 거예요. 서준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이름과 얼굴은 지킬게요. 약속했잖아요. 소은은 서준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가람에게 지시했습니다. 증거 패키지 준비하세요. 내일 이사회 소집할 거예요. 가람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준은 소은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아주세요. 내일 끝낼게요. 소은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준은 호텔을 나와 회사로 향했습니다. 내일 이사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태경과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밤새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재벌 회장 사생아 은폐, 혼외자 몰래 키운 의혹.
기사가 쏟아졌고 댓글이 달렸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준은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가 떴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서준은 소은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소은 씨, 오늘 이사회가 있어요. 소은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요? 서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 당신 얼굴은 밖으로 안 나가게 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서준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혼자 갈게요. 안전한 곳에 계세요.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처음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서준은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전장으로 가는 준비였습니다. 가람이 증거 패키지를 들고 왔습니다. 서준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출생 기록, 보호시설 인계 문서, 이동 기록, 정아린 사망 확인서. 모든 시간선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경 라인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 자료였습니다. 가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솔직하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린 씨한테도 소은이한테도요. 가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전 10시 이사회장. 이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경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이 들어오자 태경이 웃었습니다. 형님 오셨네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태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경은 서준을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사생아를 몰래 키우셨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경이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 자금 사유와 윤리 문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서준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정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한 문장으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몰래 키운 적 없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사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서준은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잘못은 제가 사랑한 사람을 놓친 것입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세상을 떠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서준은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서야 찾았습니다. 서준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였습니다. 태경이 공격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서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사든 재감정이든 절차로 가시죠. 저는 동의합니다. 가람이 나섰습니다. 서류 뭉치를 이사들 앞에 펼쳤습니다. 여기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가람은 시간선을 정리했습니다. 2002년 정아린 씨 출산, 2003년 보호시설 인계, 2015년 정아린 씨 사망 확인. 가람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소은 씨와 회장님의 첫 만남. 유전자 검사 진행. 모든 것이 시간순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조작할 틈이 없었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사 자금으로 사적인 일을. 가람이 끊었습니다. 잠깐만요, 부회장님. 가람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히려 부회장님 쪽에서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가람이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회장님의 개인 일정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언론에 흘러나갔습니다. 가람은 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추적 결과 부회장님 비서실에서 외부로 전달된 정황이 확인됩니다. 태경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회사 가치 훼손이에요.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내부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건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사생활에서 부회장의 정보 유출로요. 이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태경, 직무정지 및 해임. 태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서준은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준은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할인아 늦어서 미안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녁 서준은 소은을 작업실로 데려왔습니다. 소은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준은 소은 앞에 앉았습니다. 당장 가족이 되라고 안 할게요.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택권은 당신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요. 서준은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만 돌아갈 곳은 제가 만들겠어요. 소은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사진 2장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자신, 엄마와 서준. 소은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작업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작은 액자가 비어 있었습니다. 소은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서준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은이 액자를 서랍에 놓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기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할인 씨도 좋아할 거예요. 정소은은 그날 처음으로 도망 대신 돌아갈 곳을 선택했습니다.